우리는 버섯의 여왕 리슈에 대해 들었고, 이제는 버섯의 왕 차가에 대해 얘기할 차례입니다. 이제 버섯의 왕인 차가의 마술이 무엇인지 볼까요? 차가버섯의 과학, 전설과 지식, 어디에서 자라는지, 서양에서 이 버섯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차가가 암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차가는 세계에서 암을 저항하는 제1의 허브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행성의 이미지는 지구에서가 아닌 각도에서 차가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차가운 행성에서 왔거든요. 차가는 지구의 극에 가까운 곳에서 자랍니다. 낙엽성의 숲속에서 생존합니다. 차가는 그런 곳에서 자랍니다. 저기에 암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구 구석구석에 그가 필요한 것들이 보급되어 있다. 다만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었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시나요? 로스앤젤레스에 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샘이 있습니다. 음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우즌드 옥스, 홀푸드 주차장에도 있습니다. 누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폴리포어는 나무 기공의 크고 화려한 색상의 선반 모양으로 죽은 나무나 산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입니다. 모든 버섯 중에서 폴리포어스는 귀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영양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식품의 주 원료는 야채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채 중에서도 버섯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곤충류입니다. 우리 몸이 그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께 바퀴벌레나 메뚜기를 드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꿀은 좋습니다. 아니야, 난 꿀은 안 먹어, 메뚜기도 안 먹어, 개미도 안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수명은 몇 년은 짧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꿀을 먹는다면 수명이 몇 년은 연장됩니다. 꿀은 장수식품으로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초콜릿 다음으로 두 번째 장수식품으로 리서치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아이라도 그것은 압니다. 모든 사탕 산업이 그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꿀, 흥미로운데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즐기는 것을 먹고 초콜릿과 꿀의 충격을 만드는 것이 장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일이죠. 폴리포어는 위에서 옵니다. 폴리포어스, 이노노터스, 오블리쿠스. 차가는 왕입니다. 여러 면으로 보았지만 차가를 먹을 때나 차로 마실 때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스무디에 섞거나 액을 짜서 마시거나 하는 건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차가라는 말은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우리에게 가져왔죠. 본래는 시베리아 약이었습니다. 지구의 극지방에서 자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작나무에서 자라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가끔 오리나무, 약물푸레나무, 비치나무, 그리고 느릅나무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드물게 사과나무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이 이미지는 차가가 자라는 지역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북쪽 반구의 극에서 자라죠. 잘 보시면 캐나다, 시베리아, 스캔디나비아, 북유럽, 아일랜드 등 차가가 잘 자랄 수 있는 낙엽성의 숲이 있는 곳입니다. 낙엽성의 숲이 무엇인가요? 북쪽 반구에는 영하 70도의 소나무가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따뜻한 지역, 영하 40도에서 50도 정도에서는 자작나무가 살 수 있습니다. 자작나무가 있는 곳에 차가가 있습니다. 차가는 겨울에 영하 40도가 되는 지역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영하 40도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섭씨를 쓰고 또 다른 지역은 화씨를 쓰는데 영하 40도는 화씨와 섭씨가 같은 온도입니다. 러시아의 정치적 불찬성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서양에 그의 책 암병동을 통해 차가를 소개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시베리아의 정치인 수용소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투병 환자들을 묘사하면서 항암 치료 외에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서전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저자인 알렉산더도 암으로 인해 거의 사망에 이르렀다가 항암 치료와 동시에 차가를 먹고 나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영어로 1968년에 출판되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전 유럽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오늘까지도 헌책방에서 이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매혹적인 책입니다. 차가가 알려진 동기는 이렇습니다. 같은 암병동에서 수년을 일하던 한 의사가 소작농인들이 암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100세가 넘는다는 것을 깨닫고 궁금해 질문을 합니다. 그 농부들은 차가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자신이 관찰한 대로 차가를 암 치료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작인들이 자작나무 버섯, 즉 차가로 우려낸 그들의 차로 인해 돈을 절약하는 것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러시아에서는 차가의 이런 특성들을 발견했습니다. 허브 적응 물질, 암 투병, 면역 조절, 항바이러스, 항진균성, 항종양, 항진균성이라고요? 제가 닥터 영의 책 pH의 기적을 읽었습니다. 닥터 영은 그 책을 쓸 때 리쉬버섯이나 차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훌륭한 책이지만 버튼버섯이 버섯계의 귀족인 차가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쥐가 한 마리 있다고 합시다. 그 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죠? 고양이를 데려와야 합니다. 고양이는 누가 데리고 오나요? 당신이죠. 사람이 동원되면 쥐를 어떻게 잡을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차가와 캔디다, 효모세포의 차이와 같습니다. 차가는 버섯계의 귀족이고 캔디다를 어떻게 없앨지 압니다. 어렵지 않은 논리죠. 차가에 있는 마술을 부리는 효소들입니다. 배출리는 연구된 2,500 식물들 중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식물로 첫 번째입니다. 배출리는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하얀 가루입니다. 배출린이나 배출리닉산은 다 같은 것으로 차가에 있습니다. 차가가 그 성분으로 암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전 자연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자연 성분을 찾았는데 허브 1111이나 허브 400이 필요 없지요. 허브 333 가지 않습니다. 허브 1번에 가야죠. 그리고 과다 복용해야 합니다. 무엇이 허브 1번을 허브 1번으로 만듭니까? 왜냐하면 우린 그것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기글리가 여기에 있었지만 이 말씀은 드리지 않았죠. 그의 아내가 임신 중에 매일 차가차를 마셨다는 사실을요. 생명에 절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가 1번이고 리쉬가 2번입니다. 철저히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효과가 큰 약이죠. 1955년부터 러시아의 실험에서 발견된 사실은 환경이나 항암 치료약에 들어있는 방사능의 파편들은 멜라닌이 있으면 퇴화한다는 것입니다. 멜라닌은 피부에 있는 물질인데 태양에서 내리쬐는 방사선을 피부로 흡수한 후에 해제시킵니다. 멜라닌은 아주 영양이 풍부한 물질로 주변의 엄청난 미네랄과 자원들을 흡수합니다. 가끔 팔에 흰 자국들이 있는 것은 영양분을 피부까지 공급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피부가 가장 멀리 있죠. 피부에 무슨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차가차나 차가를 기름에 볶거나 볶았을 때 생기는 기름과 차가를 그냥 피부에 바르세요. 먹는 것보다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영양분이 피부로 직접 공급되게 말이죠. 피부암 종류인 멜라노마를 되돌리는데 차가의 효과가 큰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의 약 25% 정도의 색소가 멜라닌입니다. 아주 많은 양이죠.
리쉬에는 2%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면역성과 베타글루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엄청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리에 사는 제 친구가 몇 달 전에 나온 글을 하드 드라이버에 담아서 제게 줘서 그것을 연구해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가 각종 버섯에 있는 베타글루켄을 쪼개어서 바이러스, 암세포, 나쁜 박테리아, 그리고 해로운 캔디다 같은 진균류들을 싸우는데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베타글루켄은 면역 변조물질인데 암의 경우 우리의 면역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마늘처럼 강하게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조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이 너무 위에 있어서 아래에 무엇이 부족하면 위에 있는 면역성을 내려서 아래에서 암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베타글루켄은 암 리서치를 위해 잘 연구되어 왔습니다. 베타글루켄은 많은 약용버섯에서 찾을 수 있고 활성보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슈퍼 영양분, 다당질입니다. 잠깐 다당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8가지의 필수 당분이 있는데요. 포도당 글루코스가 그 중에 하나죠. 푸코스가 다른 하나고요. 아라비노 갈락탄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리고 5가지가 더 있죠. 이 8가지 필수 당분은 약용버섯, 해초류 같은 슈퍼 허브에 있는데 그냥 음식 섭취만으론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한 당분들을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 의학은 모두 이 필수 당분에 대한 것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분에 이렇게 저렇게 꼬여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면역체가 그것들을 잘라내서 몸을 침범하는 것들과 싸우고 면역을 변조시키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머스가 있습니다. 오머스는 다당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비드 허드슨이 몇 년 전에 발견한 것이지요. 저도 이것을 17년 동안 연구했는데요. 다당질이 있는 곳 알로베라 젤 속에 오머스 미네랄이 적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용버섯을 면역을 변조시키는 다당질에 있는 신기한 미네랄인 오머스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게 기를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그것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이고 여유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전 그걸 하는 것을 재미로 삼습니다. 자가는 버섯계에서 산화 방지제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버섯입니다. 색소도 가장 많고요. 색소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죠? 멜라닌이 이 색소의 한 부분이고요. 레노스틴과 트라이터핀도 부분이고요. 베타글루켄도 색소의 한 부분입니다. 베타글루켄은 붉은색을 띠는데 그 색상이 바로 리쉬버섯에 붉은색을 주는 거랍니다. 그 선명한 붉은색이 바로 베타글루켄 때문입니다. 태양이 남자라고 한다면 그 태양이 빛을 지구인 여자에게 비추는데요. 그 여자가 자기의 모든 색상을 나타내는 거죠. 두 새가 교미하는 것처럼요. 그 태양과 춤을 추기 위해선 몸에 색상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색의 색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전에는 없었던 더욱 아름답고 깊이 있고 찬란한 색상을 가지게 된 거죠. 클로렐라나 차가를 액에서 나타나는 붉은 색상을 한번 보세요. 만약 한번 물게 되면 그 색상이 이에 이틀이나 남아 있습니다. 계속 겹치게 되죠. 좋지 않게 될수록 잘 된다는 말처럼요. 같은 시기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재난이 있으면 그 다른 쪽엔 또 행운도 있듯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가능입니다. 무제한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죠. 암에 걸렸던 모든 분들과 암을 이겨낸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허브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차가입니다. 차가는 고치지 못하는 암에 효능이 있습니다. 뇌,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유잉의 사코마, 백혈병,
백혈병은 방사선과 연관이 있죠. 차가는 방사성 핵종을 불활성화하죠. 방사성의 시지움을 취해서 파손시킵니다. 방시성의 아이오다인을 취해서 파손하고요. 간, 폐, 수화종, 멜라노마 흑생종. 멜라노마는 아주 중요하죠. 피부암인데요. 차가가 1번이죠. 연구 결과입니다. 신경화 세포종, 난소, 머리와 목의 스쿠아모스 세포암. 목이나 머리에 잘 발생하는 암이죠. 그 친구는 담배를 아주 많이 피웠어요. 담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들을 피웠죠. 위, 그리고 자궁암. 모두 리스트를 보셨나요? 뇌, 유방, 자궁경부, 대장. 보시다시피 차가는 생식기관에 강하게 끌립니다. 특히 여성분들요. 이 사실을 살펴보죠. 특히 여성분들의 생식기관이요. 난소나 자궁, 유방의 자연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 성분들을 차가버섯의 풍부한 색소가 쫓아냅니다. 그뿐 아니라 차가가 1번인 또 다른 한 이유는 아주 맛이 좋다는 점입니다. 차가를 먹는 건 쓴 약을 먹거나 먹기 힘든 것을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른가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점입니까? 배추린의 산 보고서에 나오는 루피올은 나무에서 나는 하얀 성분인데요. 차가가 그것을 나무에서 취해서 농축합니다. 차가는 웨이트랏 버섯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무의 섬유소를 침소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에 생식합니다. 그래도 나무의 섬유질은 전혀 방해받지 않아요. 나무는 계속 서 있습니다. 차차버섯은 나무를 썩게 해서 4, 5년 후엔 나무가 녹는데 검정 부패버섯이 나무의 섬유소를 침범해서 부숴버리지만 차가는 그렇지 않아요. 차가는 웨이트랏이라서 살아있는 나무에서 생식할 수가 있죠. 자작나무 숲에서 차가는 200, 300개의 나무 중 1개 정도에서 생식합니다. 하지만 차가는 자기들끼리 대화합니다. 차가 DNA가 흙 속에 있으면서 한 차가 생물이 숲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보고서에는 차가가 나무를 부패시킨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차가가 생식하는 나무가 50년 된 것도 있어서 나무를 죽인다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어떤 과학자들은 차가의 배추린을 농축해서 병에 걸린 나무에 뿌리기도 합니다. 차가가 정말 나무들을 죽이는지 아니면 좋은지 보기 위해서요. 발견된 건 배추린이 주위 나무들의 병까지도 낫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입니다. 진짜 약이죠. 사람들에게도 약이 되고 다른 식물들에게도 약이 됩니다.